수요일 새벽이면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주범이자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은 뛰어보고 싶은 최고의 대회인 UEFA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스 리그는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955년) 프랑스의 스포츠 일간지 레키프의 편집자였던 가브리엘 아노는 유럽 각국의 리그 우승팀들을 모아 대회를 열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에 따라 레키프의 주최로 창설된 대회가 바로 유러피언 챔피언스 클럽컵이었죠. 그렇게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개최된 첫 대회는 클럽들을 직접 초청하여 이루어졌고, 명성이 높은 클럽 간의 대결로 인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축구 종가라는 자부심이 엄청났던 잉글랜드는 프랑스에서 주최하고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대회를 대륙 클럽들의 잔치라고 무시하며 자국 클럽들에게 대회 불참을 권유합니다. 그때 당시 초청팀은 바로 리그 우승팀 첼시였는데요. 첼시는 축구협회의 제안에 따라 기꺼이 불참하였는데 결국 무려 55년이 지난 2012년이 되어서야 비기어를 들어볼 수 있었죠. 하지만 1년 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협회의 권유를 무시하고 잉글랜드 클럽으로서 첫 출전을 하여 4강까지 진출하게 되자 대회가 리그 못지않은 인기를 끌게 되었고, 결국 잉글랜드 협회도 고집을 굽히고야 말았습니다. 이후 유러피언 챔피언스 클럽컵은 유러피언컵으로 약칭되면서 유럽 프로축구 최고의 권위를 가진 축구 대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사에 남을 슈퍼스타들과 클럽들을 탄생시켜온 유러피언컵은 각국 리그의 우승팀과 이전 대회 챔피언만이 참가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한동안 권위는 떨어지지만 더욱 많은 팀이 출전할 수 있었던 유에파컵에 인기가 밀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회의 규모와 가치를 더 키우기 위해 1992년 유에파는 대회를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로 개편하고 조별리그를 도입합니다. 또한 1997년부터는 우승팀이 아닌 팀들도 출전이 가능하도록 개편하여 더욱 큰 대회가 되었고, 1999년부터는 상위 3개의 리그는 4위까지 참가 자격을 부여받으며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었죠. 이후 21세기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는 더욱 커진 규모와 볼거리로 인해 선수들에게는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는 무대, 팬들에게는 클럽 축구 최고의 대회로 사랑받으며 큰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길 꿈꾸는 트로피, 비기어. 73.5cm, 7.5kg의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이 트로피는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우승컵인데요. 이 트로피의 정식 명칭은 유러피언 챔피언 클럽스컵이지만 큰 귀가 달린 듯한 디자인 때문에 비기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지금의 비기어 디자인은 1967년에 처음 채택되어 사용되었고, 바로 1년 뒤인 1968년 챔피언스 리그에는 새로운 규칙이 도입되는데요. 비기어 진품을 영구 소장하기 위해서는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거나 통산 5회 챔스 우승을 달성해야 한다는 규칙이었습니다. 때문에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우승팀은 진품보다 축소된 복제품을 받고 다음 시즌이 시작되기 전인 10개월 동안만 진품을 소유할 수 있었죠. 이러한 규칙이 생기기 직전 바통을 넘겨주게 된 오리지널 유러피언컵은 해당 시즌 마지막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에게 영구 수여되어 레알 마드리드는 유일하게 구형 트로피를 소장한 팀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비기어가 처음으로 수여되었던 1967-68 시즌, 비기어를 최초로 든 팀은 바로 셀틱이었습니다. 셀틱이 챔스 우승이라고 하니 의아하시겠지만 당시 셀틱은 영국팀 최초의 우승이자 유럽 최초의 트래블을 달성할 정도의 강팀이었거든요. 이후 규칙에 따라 비기어를 영구 수여받은 팀은 단 6팀이 존재합니다.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던 레알 마드리드, 아약스, 바이에른 미넨과 5회 우승을 달성한 AC 밀란, 리버풀,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그 주인공이죠. 이 규칙은 2009년 다시 폐지되고 유니폼에 영예 배지만 부착해주는 것으로 바뀌는데,
그 결과 바르셀로나가 마지막으로 비기어를 영구 소장하게 된 클럽이 되었습니다. 2015년 5번째 우승을 차지한 바르셀로나는 우승을 하더라도 비기어를 소장할 수 없다고 알려졌지만 알고 보니 유예기간이 적용된 상태였고 결국 바르셀로나는 진품 비기어를 영구 소장하는 마지막 클럽이 되었죠. 챔피언스리그에서만 사용되는 축구공인 피날레. 피날레는 챔피언스리그의 로고에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대회를 상징하는 축구공인데요. 둥근 공을 둘러싼 별의 디자인을 한 피날레는 별들의 전쟁이라 불리는 챔피언스리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0-2001 시즌 도중 최초로 사용되었고 2005-2006 시즌까지는 일반 공인구와 혼용되어 사용되었지만 다음 해인 2006-2007 시즌부터는 모든 경기에 피날레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피날레의 디자인은 또 하나의 볼거리이며 특히 토너먼트부터 사용되는 피날레는 그의 결승이 열리는 국가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새겨넣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부터는 최초로 색 조화가 반전된 컬러 바탕의 디자인을 선보였는데요. 조별 예선에 사용되는 피날레는 파란색을, 토너먼트에서 사용되는 피날레는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올 시즌 결승전이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와 참 잘 어울리는 색상인 것 같네요. 최고의 팀들이 맞붙는 챔피언스 리그에는 최고의 기록들 또한 존재합니다. 우선 역대 최다 우승팀은 무려 13회의 우승을 자랑하는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 리그 개편 후 유일하게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한 구단이기도 합니다. 반면 최다 준우승팀은 유벤투스로 9번이나 결승에 진출했지만 2회 우승에 그치며 7번이나 우승 문턱에서 좌절하고야 말았죠. 저번 시즌 준우승을 차지했던 리버풀은 총 46골을 터뜨리며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으며 바이에른 뮌헨은 홈 경기 16연승을 달성하며 무려 2년 반 동안 홈에서는 무적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유럽 축구 역사상 2번의 트래블을 달성한 유일한 팀이며 아쉽게도 아스날은 챔스 통산 100승을 달성한 클럽 중 유일하게 우승 트로피가 없는 팀으로 남아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의 사나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최다 득점을 포함한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보유 중이고 리오넬 메시는 최다 해트트릭 기록을 포함한 여러 기록을, 역대 최다 출장 기록은 이케르 카시아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다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선수는 6회 우승의 프란시스코 헨토이며 클라렌스 세도로프는 아약스, 레알 마드리드, AC 밀란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팀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승과는 연이 없는 질라탄은 무려 6개 팀에서 득점을 하였고 라울은 14시즌 연속 득점을 성공했으며 프란체스코 토티는 38살의 나이로 UEFA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고령 득점자가 되었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가장 많이 진출한 감독은 마르첼로 리피와 카를로 안첼로티 그리고 알렉스 퍼거슨인데요. 안첼로티는 감독으로 4번의 결승에 올라 3번이나 우승을 달성했으며 반대로 리피는 4번의 결승 중 준우승만 3번 하는 진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단은 역사상 최초로 3회 연속 우승한 감독이 되며 누구도 가지지 못한 기록을 달성하게 되었죠. 유럽 축구 최고의 대회인 별들의 전쟁 UEFA 챔피언스 리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솔샤르가 추가 시간 말도 안 되는 역전골을 넣으며 맨유가 트래블을 달성하던 누캄프의 기적. 전반전 3대0이라는 스코어를 기적적으로 뒤집은 리버풀의 이스탄불의 기적 등 매년 최고의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챔피언스 리그. 올해 비기어를 드는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